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늘어나는 양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2차 감염을 넘어서 사실상 3차 감염자까지 나왔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광주 전남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방역당국은 경계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능동 감시자는 2명씩 총 4명입니다. 이 중 2명은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우한시에서 입국했고 나머지 2명은 최근 우한시를 다녀온 적이 있거나 확진자와 같은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능동 감시자들에 대한 감시는 추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음 달 10일까지 모두 해제될 전망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다행히 아직까지 확진자는 없지만 각 지자체는 지역사회 내 전파가 확인된 만큼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와 지역민의 확진자 접촉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람 간 접촉자가 생긴 이 시점에서 더욱 지역 방역도 강화시키고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4명이 늘어 국내 감염자는 11명이 됐습니다. 어제 발표된 6번 환자는 3번 환자와 국내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오늘 추가 발표된 감염자 중 6번 환자의 가족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3차 감염의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된 상황은 아니어서 감염병 위기경보는 현행의 경계 단계를 유지하지만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확산 방지 대책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 시민단체들은 신종 코로나 확대와 함께 괴담과 중국인 혐오가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시민들에게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에는 위험 우려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할 것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한전공대 법인 설립 인가가 또 미뤄졌습니다. 교육부 심사위원회가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서 한 달 뒤에 다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개교 일정에 차질을 빚는 건 아닌지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교육부 대학 설립 심사위원회가 한전공대의 법인 설립에 대한 의결을 또다시 보류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지난달 열렸던 1차 심사와 마찬가지로 일부 서류가 미비해 계속 심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우리가 조금 다지면서 가자 정확하게라는 차원에서 의견들을 주고받았었고. 한국전력은 다음 주에 교육부의 공식 통보를 받는 대로 추가 서류 보완 등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 의결을 기점으로 대학 설립에 박차를 가하려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한전은 당초 법인 설립이 의결되는 대로 600억 원의 기초 재산을 출연하고 학교법인 이사회도 공식적으로 출범시킬 계획이었습니다. 또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총장과 교직원 공모에도 나설 계획이었지만 법인 설립 인가 이후에 가능한 절차들이 줄줄이 늦춰지게 됐습니다. 2달 정도 이 보류됨으로써 한전공대 2022년 정상 개교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교육부는 다음 달에 대학 설립 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한전공대 법인 설립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의 법인 설립 의결이 늦어지는 만큼 한전공대 설립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역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전남을 대표하는 생태 관광지인 순천만 습지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법 낚시도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순천만 습지 갈대밭 한 구석에 온갖 쓰레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자동차 시트나 스티로폼 상자, 철사와 비닐 포대들이 눈에 띕니다. 누군가 차로 실어온 뒤 버린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많은 양입니다. 먹다 남은 굴 껍질 같은 생활 쓰레기는 물론 재활용 폐기물 쓰레기장으로 가야 할 이런 빈병이나 플라스틱 캔들도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습니다. 한두 번 태웠던 것이 아닌 듯 겹겹이 쌓인 재의 색깔도 다양합니다. 순천 동천하구의 또 다른 마을에도 쓰레기를 소각한 재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소각된 폐 플라스틱에서 나온 성면으로 추정되는 흰 물질들도 눈에 띕니다.
강가를 따라 조금 더 올라가니 낚시 금지 표지판도 아랑곳하지 않는 낚시꾼 67명도 볼 수 있습니다. 순천만 습지와 순천 동천하구 일대는 모두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39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비롯한 840여 종의 야생생물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쓸려 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순천만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런 플라스틱 그 미세한 알갱이들이 순천만으로 유입이 되면 순천만에 서식하고 있는 저수생물이라든가 뭐 어패류라든가 이런 거에 당연히 지금 영향을 받고. 관리 주체인 순천시는 쓰레기 투기나 불법 낚시를 일일이 적발하기는 어렵다고 호소하면서도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습지 보호구역이 이제 면적이 넓기는 합니다. 넓기는 하지만은 CCTV, 그다음에 안내 표지판, 또 순찰 인력을 또 유관 부서 또 협업을 해서 그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좀 단속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열린 한일 습지 포럼에서는 지자체의 단속 강화뿐만이 아닌 지역 주민의 참여를 끌어낼 방안을 마련하는 게 습지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조이원입니다. 5.18 40주년 연중기획보도 내 인생의 5.18. 오늘은 5.18 당시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나눠줬던 시장 상인 하문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할라 포기했어. 광주 대인시장에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43년째 과일을 팔고 있는 하문순 씨. 40년 전 31살 새댁일 때도 시장에서 과일을 팔다 5.18을 만났습니다. 시민들이 죽어나가고 시내가 난장판이 된 정신없는 와중에도 대인시장 상인들은 소금과 참기름에 밥을 뭉쳐 주먹밥을 만들어냈습니다. 저기 장순 할매가 도청 앞에 갔다 오시더라고. 근데 아야 우리 학생들 다 죽인다. 다 쓰러져고 있는데 물 한 모금도 누가 갖다 주는 거 없고 우리 시장에서 나서서 얼마가 됐든 간에 걷어서 밥을 해서 보내야 쓰겠다. 매일 새벽 광주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가 과일을 떼어다 파는 과일 소매상. 그동안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적은 돈이 남아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조금 덜 벌어도 친구 같은 손님들과 정을 나누며 사는 삶이 소중합니다. 팔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손님이 또 손님을 몰고 오기 때문에 그거 더 많이 벌어요. 자식 같은 학생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주먹밥을 뭉쳤다는 하문순 씨. 비록 자신이 만든 주먹밥을 먹은 광주 시민들이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목이 맵니다. 먹고 누가 먹은지도 모르지. 우리는 싸서만 보냈으니까. 먹은 사람 먹고 못 먹은 사람 못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나저나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그 당시에는 막 다 가르치고 학생들 쓰러지고 얼마나 부모들은 마음 아프고 안타깝겠어요.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광주시 서구 마륵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우수관로를 매립하던 인부 4명이 흙더미에 매몰됐습니다. 매몰된 인부 가운데 2명은 스스로 탈출했고 나머지 2명은 119 대원들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우수관로를 매립하기 위해 약 2m 깊이 아래에서 작업하던 중 옆에 있던 흙이 갑자기 무너졌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빠 찬스 채용 비리로 교육부의 특별 감사를 받은 전남대병원이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전남대병원 등에 따르면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전 사무국장 김모 씨와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김 씨의 아들과 그 여자친구가 교육부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의 감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재심을 받아들일지 말지 2달 안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반고 신입생 배정은 출신 중학교를 중심으로 통학 시간 40분 이내 학교 가운데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해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시교육청은 모든 지원자가 희망학교 중 한 곳에 배정됐다고 밝혔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먼 거리에 배정됐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구별로 신입생 수와 고등학교 정원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와는 다른 자치구의 학교로 가는 이른바 밀어내기 배정이 불가피했지만 지난해보다는 그 인원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를 앞둔 가운데 광주 동남갑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했던 이정희 예비후보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정희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총선 출마를 결심했지만 지역사회의 분열을 막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후보직을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본격화되는 민주당 광주 동남갑 공천심사에는 서정성, 윤영덕, 최영호 후보 등 3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5.18 행불자를 찾기 위한 옛 광주교도소 추가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지난 28일부터 오늘까지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묘지 인근 2,800여 제곱미터를 발굴했지만 암매장 흔적이나 추가 유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이번 주말 발굴 현장에 대한 원형 복구 작업을 마친 뒤 다음 주에 발굴 작업에 대한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바닷물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채수한 영광군과 제주시 산지천 바닷물에서 올해 첫 번째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분리됐고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균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